네, 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명희님께서 오늘 유영화 과장님 나오시나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할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저희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정말 말 그대로 날개를 단 느낌인데요. 저희 원전주 일찍이 잠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4월 18일에 BHI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 무려 90%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월 9일에는 현대건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건설도 24.5% 최고가 기준 상승률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현대건설과 BHI 어떻게 좀 추가 전략 가져가 볼까요? 이제 BHI는 LNG 원전이 붙어 있고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에서 원전주로 리레이팅이 되어 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공통 분모는 이제 원전인 거고요.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는 원전 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 로드맵이 있어요. 2029년이나 2030년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설계나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원전을 지어서 상용화를 하자라는 로드맵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행정명령도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떤 기대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큰 틀에서 최근에 에너지주들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도 좋지만 BHI는 또 LNG와 관련된 이제 기자재잖아요. 그러면 넓게 봤을 때 왜 에너지의 빅사이클이 지금 시작된 거지라고 본다면 더 큰 범위 내에서는 AI 소비 사이클에 저는 도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소비 사이클 하에서 원전과 LNG는 그 소비를 받쳐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단기에 끝나지 않을 거다. 홀딩을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과 만나본 이후에 지금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BHI 90%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모멘텀 하에서 에너지 빅사이클 관점으로 홀딩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BHI 현대건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만나볼게요. 자, 지금 SMCG라는 종목이 화장품 용기 기술에 있어서 차별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K뷰티 시장의 부상과 함께 SMCG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낯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다만 상장하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펌텍코리아가 매일같이 신고가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용기를 하는 화장품 용기를 하는 동사도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은 좀 주춤하는 너무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7,400원에서 이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은 조정할 때 또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중요한 건 주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황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된 화장품 유리 용기 전문 ODM 업체이고요. 올해 3월에 스펙으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고객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PR, 잘 나가는 달바, 비나우,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같은 기업들 300여 개의 그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인디 브랜드사의 고객사를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용기 종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친환경이 트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환경 트렌드에다가 K뷰티까지 붙어서 굉장히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부터 축적을 해온 유리용기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SMCG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겠네요. 두 가지 키워드까지 이어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SMCG의 첫 번째 키워드는 쇼티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확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용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펌텍코리아라는 또 종목이 생각이 나요. 4월 11일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장에서도 4%대 급등세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쇼티지였는데 SMCG 역시도 쇼티지와 함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K뷰티의 업황이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그 인디 브랜드사들의 어떤 빠른 제품 대응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많지 않고 거기다가 기술력은 당연히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경쟁사는 적은데 수요는 늘어난다. 아까 앞서 BH가 100% 가까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거든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없고 이러면 결국에 희소성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대형 브랜드사의 거래선으로 존재하던 이제 선두사 뭐 영일유리공업이라든지 베르상스 퍼시픽 같은 그런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중소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범용 금형 제품으로 이제 이 회사가 차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적중한 거죠. K뷰티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인디 브랜드사들의 급증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잘 되게 되면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역전승까지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K인디의 급격한 수출로 인해서 우리 K뷰티가 작년에 한 20%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동사 매출은 4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62% 성장했거든요.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 아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동사는 이제 전기 용해로에서 나온 유리 용기 그리고 생유리 가공 플라스틱 사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유리 제조 공장이 24시간 이제 가동되는 전기 용해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고정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증가되면 수익성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증가가 되죠. 이게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 유리 용기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을 하고요. 나머지는 외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유리 용기 금형이 이제 그 동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원료의 약 70%를 재활용 유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부담이 굉장히 적고 친환경 인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객사 대응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브랜드 제품 출시 수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리용기의 기술적인 강점과 더불어서 K뷰티가 인디 브랜드로 확장세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 매출의 급증도 함께 경험을 하고 있는 SMCG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서 추가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확장이었거든요. 일단 그 기초를 우리나라가 참 잘하죠. 그런데 이제 기초에 많이 사용이 됐던 고급스러웠던 어떤 유리 용기가 지금은 색조에서 향수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보시다시피 랑콤 같은 이런 명품 화장품 중에서도 이렇게 유리 용기 잘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고, 예.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 고급화하는 제품을 런칭 시에 유리 용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반짝반짝하니까. 그리고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기초나 색조에 비해서 이제 용량, 유리 자체가 커요. 예.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 동력으로 또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라는 그 특성상 재고가 없어요. 악성 재고가 없고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3교대로 365, 24시간 가동을 시켜서 끊임없이 지금 생산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래전에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유행이 지났어. 이거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용해로에 넣으면 돼요. 예, 용해로에 다시 넣어서 원료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어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의 특성을 생각하면 다시 녹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악성 재고를 축적해 놓을 수 없는 그런 특성 면에서 앞으로 SMCG의 미래는 더욱더 기대되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제가 매수 구간은 어제 종가 5,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예. 저는 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지금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종가가 5,800원이었는데요. 현재는 6,100원대에서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4,7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 헤드라인은요, 퓨런티어 이야기입니다. 한 발 더 다가온 자율주행. 이번 주엔 특히 테슬라가 이 부분을 많이 자극을 했죠.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깃들고 있다는 KB증권의 의견도 있는데요. 퓨런티어가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선두주자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대장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다 이제 T사의 고객사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충분히 자율주행이 6월에 부각이 된다면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업체이죠. 작년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정체되면서 동사의 성장도 이제 둔화가 됐는데요. 일단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 장비 발주까지도 뭐 제한됐고 그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모멘텀은 있다. 자율주행에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주식은 이제 어떤 실적보다는 어떤 내러티브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종 고객사로 추정되는 T사의 모델 Y 주니퍼, 모델 3 Y 뭐 저가형 모델 쪽의 주력 차종의 페이스리프트, 그다음에 신차 출시, 그다음에 내년에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5년간 3배 이상의 캐파가 또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자율주행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퓨런티어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가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시화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이제 로보택시 일정이 뭐 거의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퓨런티어가 어쨌거나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도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다면 더 부담이 될 텐데 주가적으로 워낙 지금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부담이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5일 미국 교통부 장관께서 현재 주별로 상이한 그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혔어요. 이게 결국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중기 회복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직원들이 로보택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사진 이런 것들을 X에 공개를 하면서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의 출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자율주행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어떻게 가져갈지 한 번에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주요 제품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동화 장비인데 결국 제품 개발을 통해서 고객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확대하는 부분들 요게 이제 성장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라는 게 연평균 24년부터 28년까지 성장률 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개화가 되었지 않았지만 개화가 되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지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쪽 결국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쪽이 확산이 된다면 성장의 포인트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구간은 18,0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오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네요. 목표가 21,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14,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역시 두 가지 종목 열어봤고요. 금요일에 잠금 해제는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